네, 2020년 5월 7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백신의 국제정치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백신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국제정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950년대에 있었던 냉전 첨예하던 시절에 있었던 원자력 전쟁에 빗대서 2020년대의 백신 전쟁으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문재인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 AI를 이용한 4차 산업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신약과 바이오가 대단한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신약과 바이오 분야에 문재인 대통령은 제2의 이승만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부제입니다. 강대국 경쟁 이용해 원전을 국산화했듯이 이승만이 그렇게 했죠. 백신과 바이오 분야에서 국제정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백신과 바이오 분야에서 강국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문재인은.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5월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신, 미국산 백신 지적 재산권을 포기를 지지할 수 있느냐라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이 지식재산권, 백신 지식재산권은 개발은 업체가 갖고 있으니까 그 업체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미국 정부는 포기하는 걸 지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보건 위기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조치를 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식재산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지만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백신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포기를 지지한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효율이 좋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을 생산하고 있고 상당히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애를 먹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심각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때문에 백신을 개발한 회사들이 독점적인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서 다른 나라, 다른 회사들도 생산해서 백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제 미국 USTR, 무역대표부의 공식 선언이 있자 5월 5일 날 미국에서는 주식이 좀 변동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백신 제조업체인 화이자는 오후에 발표됐거든요. 2.6%까지 하락했다가 근데 이제 캐나다가 백신을 더 도입해서 학생들 12살부터 15세까지도 맞추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0.05% 오른 것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모더나는 6.19%,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세 번째로 미국에서 백신을 생산할 노바백스는 4.94%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제약업계는 바이든의 전례 없는 조치가 전염병에 대한 회사의 대응을 약화시키고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백신 개발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 개발을 하는데 이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백신 개발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불만을 얘기한 거죠. 그러나 바이든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재권 포기는 일시적이라 제약회사는 큰 손실을 입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동안 필요한 후속 백신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좀 니들이 양보해라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집단 면역에 도달할 때까지 백신에 대한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100여 개국의 국가 지도자들이 지지해 왔습니다. 때문에 WHO 사무총장인 뭐 이름은 좀 어렵네요. 게브레예수스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결정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기념비적 순간이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이제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럽은 사실은 지재권을 포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 왔었죠. 근데 그 유럽 연합 의장인 집행위원장도 결국은 동의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재권 포기 지지와 관련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도 미국에 협력하겠다. 이유는 이 위기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다루는 어떠한 제안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백신 지재권을 풀어주겠다라고 할까요? 그러나 이제 막상 이렇게
백신 지적권을 한시적으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 백신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미국 업체들하고 또 다른 나라 업체랑은 서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미국 회사들은 충분히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단한 제한입니다. 지금 영국에 있는 코로나19 전용 과학 플랫폼 에어피니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은 1억 6,400만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생산했으나 수출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미국 국민한테 공급하는 게 급했죠. 같은 달 EU는 1억 1,000만 회분을 생산했는데 그중 42%를 수출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EU에서 나오는 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이건 좀 빨리 나왔죠. 빨리 나왔기 때문에 유럽에 상당히 공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도 들어와 있고 전 세계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수출을 했습니다. 미국은 수출을 못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영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와 중국에 비해서 백신 개발이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이 앞장서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지적 재산권을 풀자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미국의 발표에 대해서 중국은 맹비난입니다. 5월 6일자 중국 환구시보는 영어로 글로벌 타임스인데 중국 공산당 기관지죠. 거기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특허권 포기 발언은 정치적 술책이고 립서비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신 생산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즉 백신을 생산할 능력이 없는, 미국이 기술을 줘도 공장을 돌릴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전혀 이익이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국 백신산업협회장이 있는데 이름은 좀 어렵네요. 펑두오지아. 한자를 모르니까 어떻게 한자는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이 양반이. 중국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비율은 점점 더 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지재권 포기는 빈국들이 백신을 필요로 하는 동안 백신 공급국으로서 무관심했다, 미국은. 예. 중국이 막 세계에 공급할 때 미국은 그때 빈국들이 필요로 했는데 공급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에 가깝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에 있는 백신 전문가는 백신 공급의 키는 특허나 그 기술 자체가 아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부족한 제조 기술과 인력이 문제다. 네, 기술을 줘도 빈국들은 그걸 생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지적권 포기에 대한 혜택을 보기 어렵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mRNA 방식으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은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그러한 기술은 중국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백신을 생산하는데 중국 같은 나라에서 제조하기 어렵다. 그 결국은 뭐냐? 미국이 지적권 풀어줘도 제3세계에는 생산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3세계에 대한 이야기고 한국이나 일본, 프랑스, 또 이런 유럽 나라들을 대상으로 하면 이탈리아, 스페인 이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백신을 소재로 다시 블록, 냉전, 신냉전이 들어간 겁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백신 생산이 가능한 나라는 12개국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도 더 있는 모양이에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말고도. 이들은 각각 백신을 미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2023년까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적권을 풀어서 모든 나라가 기술 있는, 생산력, 공장이 있는 나라는 다 만들어야 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백신 트래커, 백신 추적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4월 16일 현재 고소득 국가, 아마 국민소득으로 따졌겠죠. 고소득 국가는 전 세계 인구의 16%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확보한 백신 양은 2번씩 접종하잖아요. 얀센 거 빼면 2회 접종분 이상을 확보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나라, 더 적은 나라, 계약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도입은 그 다음 문제고. 근데 그 이하의 빈국은 1차 접종분도 못할 36%만 확보했다. 빈국들이 백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보게 되면은 올해까지 아마 고소득 국가들은 2차 접종을 다 하는데 빈국들은 올해쯤 돼봐야 원래 50% 정도 접종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국들이 많이 1차 접종만 겨우 받고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집단 면역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주는 나라한테 편을 들게 되죠.
중국이 제공한다면 중국 편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나라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강대국들이 경쟁에 나섰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백신 지재권 일시적인 포기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좀 더 설명을 하게 되면 고소득 국가의 백신 접종률은 25.6, 상중소득, 중위 중에 상위 국가는 6.2, 하중위 소득은 4.9, 저소득 국가는 0.5, 형편없습니다. 듀크 글로벌 건강혁신센터는 원래 120억 회분 이상이 생산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세계 인구의 70% 정도가 접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 세계인이 다 맞아서 집단 면역을 갖추려면 수년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백신의 효용은 한 1년 정도니까 매년 맞아야 되거든요. 계속 백신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현재 중국이 세계에서 시장이 제일 높다고 중국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개발한 백신, 시노팜 등을 사용하는 나라는 세계 50여 개국입니다. 러시아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는 27개국입니다. 의외로 중국과 러시아가 매우 많죠. 네. 왜 이렇게 많으냐? 지금 가격만 보게 되면 아스트라제네카가 1회 접종당 4달러, 중국의 시노팜은 18달러로 중국 것도 뭐 그렇게 싸지는 않은데 굉장히 높습니다. 왜 많이 가느냐? 그건 먼저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후발 개발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효율은 좋아요. 근데 시장 확보가 늦었고 우호국가 확보가 늦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백신인 시노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 중국이 자기네 의약그룹 국영회사로 CNPGC, 중국의약그룹이란 그런 국영 제약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를 2003년에 시노팜으로 바꿨습니다. 차이나를 시노라고 줄여서 하는 건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약은 영어로 파람을 쓰니까 시노팜이 된 거죠. 네. 이 회사에서 만든 코로나 백신이 시노팜입니다. 근데 이 시노팜, 그러니까 제약회사 이름은 그냥 붙인 거죠. 근데 시노팜 산하에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우한생물제품연구소가 있어요. 우한생물제품연구소. 여기가 바로 코로나 발원지로 의심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우한 바이러스라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변종이 나오면 코로나 변종 나오면 일본 변종, 남아공 변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처음 나온 거는 중국 이름을 못 붙이죠? 좀 웃깁니다. 어쨌든 그 우한 연구소에서 BBIBP-CORV라는 명칭으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걸 시노팜으로 부르는 겁니다. 이 시노팜은 세계 최초로 일상 실험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2020년 7월 작년에 UAE에서 48,000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효용이 86%가 나왔답니다. 때문에 UAE는 가장 먼저 시노팜을 자국 국민들에게 맞게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백신도 임상 실험을 하게 해서 맞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시노팜은 2020년 9월 UAE가 최초로 긴급 사용을 허가하고 그 다음에 바레인이 그해 12월, 중국이 그해 12월 다 허용을 했습니다. 이때 예방 효과는 약간 떨어져서 79.34%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노팜이 먼저 개발됐기 때문에 작년에 시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나라는 바레인, 중국, UAE, 셰이셸 군도가 어떤 나라인지는 제가 지난 중국과 대만 관계 통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아르헨티나, 벨라루스가 우리가 백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볼리비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도미니카, 이집트, 적도기니 그리고 미국과 다투는 이란 등 제3세계 40여 개국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북한은 아직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러시아가 지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라고 하는 걸 개발했는데 이 개발한 데는 가말레야 국립전염병 및 미생물 연구센터입니다. 가말레야.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에 돈을 받아서 했는데 단독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러시아 국방부 산하에 48 중앙과학연구소와 공동 개발했습니다. 다 이러한 연구소, 미국도 국방부와 같이 모더나, 파이자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 화학전, 세균전 연구하는 데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다 연구소, 부천에 있던 거 없애버렸죠. 우리나라 군대는. 네. 북한은 세균전 준비하고 있는데 좀 한심하게 저는 봅니다. 네. 안보하는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는 2020년 7월 임상실험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했는데
일상만 하고 끝낸 걸로 보여요. 2상 3상을 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리고 8월 달에 러시아 보건부는 이걸 등록을 하고 시판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2상과 3상은 안 했기 때문에 시판은 중국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러시아에서는 자국민 대상으로 이걸 마쳤고요. 벨라루스하고 아르헨티나에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은 약간 늦었고 시험은 늦었는데 2상 3상을 안 했기 때문에 먼저 개발을 선언하고 그렇게 나갔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2상 3상을 안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은 중국께 더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중국과 러시아가 백신 경쟁을 한 다음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미국의 파이자 모더나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백신 개발을 할 때 서로 막 정보 빼기 위해서 치열한 정보전을, 해킹전을 했습니다. 2020년 7월 영국 국립사이버안보센터는 정부기관이죠. 러시아 정부의 후원을 받는 해커 집단인 APT29가 영국 학계와 제약업계가 내놓은 아스트라제네카죠. 백신 연구 결과를 탈취하려고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각 나라가 백신을 개발했는데 순서가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1등, 영국,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처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3세계 국가를 포섭하는 백신 정치약하는 걸 막아야 되죠. 지적권 풀게 되면 미국에도 제약회사 많으니까 막 생산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물량 늘어나서 공급해서 이제 다시 그 나라를 친미로 끌어올 수 있는 거죠. 특히 모더나 백신은 미국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로 지적권을 풀 수 있습니다. 미국은요, 이 지적 재산권을 굉장히 엄격히 보호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자, 미국의 대표적인 무기 회사가 록히드 마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록히드 마틴이 갖고 있는 전투기가 F-35, F-20이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술을 전체 미국 항공업계가 다 공유하도록 허가해 줍니다. 대신 록히드 마틴은 어떤 이익은 보장해 주죠. 미국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백신을 개발할 때 이 군사 작전으로 했습니다.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 초광석 작전이라고 해서 미 국방부가 주도했고 미 국방부 연구소하고 미군 보건복지부가 같이 주도한 겁니다. 따라서 전시법을 적용하면은 이 백신을 다른 제약회사들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지금 백신이 부족해서 난리를 치는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는 미국과 함께 일본, 호주와 함께 중국을 포위하는 쿼드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과거에 미국하고 친하지 않았잖아요. 중국하고도 사이 안 좋았어요. 대신에 소련하고 가까웠죠. 비동맹 노선이면서 소련과 가까웠는데 지금 러시아로부터 백신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대중봉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인도를 돕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풀 겁니다. 미국은 지난번 4월 16일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 갔을 때 화이자 CEO와 통화해서 조기에 미국산 백신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5월 16일 날, 5월 21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면은 역시 한국에도 백신을 조기에 공급하겠다고 할 겁니다. 한국은 이제 삼바라고 하는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SK바이오, 사이언스 등 대기업 제약회사도 있고 종분당, CJ 등 숱한 제약사가 있으니까 미국이 지적권만 풀어주면 바로 생산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사태를 제가 아까 시작해서 원자력 세계화와 비교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들은 앞다퉈서 원자력을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네. 지금 워프 스피드 오퍼레이션으로 백신 개발하듯이 미국도 그때 계획이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미국이 제일 먼저 성공해서 그걸 일본에 투하하면서 2차 대전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는데 두 종류를 개발하죠. 우라늄탄하고 플루토늄탄을 개발하는데 플루토늄탄을 갖고 실험 딱 한번 해보고 바로 실전 사용합니다. 우라늄탄은 실험도 안 해보고 바로 일본에 떨어뜨립니다.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리는 거죠. 네. 똑같이 이번에도 미국이 백신 개발하면서 1상, 2상, 3상을 동시에 실험하면서 성공을 확신하고 양산에 들어갔고 1, 2, 3상 다 통과 확인하면서 바로 양산한 거잖아요. 중국하고 러시아도 그런 식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원폭을 개발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이제 5대 연합국 중심으로 가는 거죠. 유엔 안보리 5대 연합국인 P5 중심으로 가는데 소련이 바로 원폭과 수폭을 개발합니다. 52년도에 수폭을 개발하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영국이 원폭과 수폭 개발하도록 허용을 해주죠.
그리고 나니까 프랑스하고 중국이 핵 개발에 막 나섭니다. 각 나라들이 막 핵을 막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1950년 6.25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인 냉전이 확산되니까 미국이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돌아 전쟁 아시죠? 41년 12월 8일 날 미국 시간으로 일본의 연합함대가 하와이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바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는 날인데, 그로부터 12주년인 53년 12월 8일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우리 평화를 위한 원자력, 우리말이고 영어로는 Atoms for Peace란 제목의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원자력 기술을 평화적인 목적, 원전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나라가 있으면 공급하겠다. 물론 조건을 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그걸, 국제정치의 귀신이 누굽니까? 외교의 귀신이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바로 그걸 받기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국책연구소인 원자력연구소를 세우고, 그때 갖고 온 미국에서 연구용 원자로가 트리가 마크 2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노력했기 때문에 한국은 지금 일본, 프랑스와 더불어 세계 최고의 원자력 국가가 된 겁니다. 이 원자력 개설을 때려 죽이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문재인 정권이고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때 세계가 이제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세계적인 전쟁을 끝냈기 때문에 서로 원폭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과 맞설 만한 나라들이 개발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날을 묶어서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원폭 기술은 못 주게 하고, 각 나라가 개발하는 거는 원전 기술은 갖게 하면서 원폭은 못 가도록 묶는 그런 전략으로 가죠. 그거에서는 이제 소련도 동의하고 하니까 갑니다. 소련이 1954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오브닌스크를 준공합니다. 바로 그 직전 53년도에 미국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도 원자력 기술을 세계에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소련은 원자력 무기를 개발해 놓고 그걸 발전용으로 쓰는 오브닌스크 원전, 아주 작은 겁니다. 지금 보면 연구용 원자로 수준이지만 어쨌든 개발합니다. 준공합니다. 미국은 그때 뭐를 했느냐? 이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서 잠수함에 실는 걸 개발했어요. 그게 SRT-1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1955년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함을 만들어서, 북극해는 바다잖아요. 얼음만 있고, 그죠? 땅이 없잖아요. 그 밑을 관통하죠. 세계 최초로. 네. 그리고 56년에 영국에서 세계 최초는 아니고 소련이 먼저 했으니까 서방권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콜드홀 원전을, 영국이 강대국이잖아요, 짓습니다. 그리고 57년도에 미국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쉬핑포트 원전을 완공합니다. 그리고 59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트리가 마크 2 연구용 원자로를 미국에서 갖고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책연구소인 한국 원자력 연구소를 개소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서둘렀습니다. 53년 아톰스 포 피스 연설 나오니까 바로 덤벼들여서 학생 키워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일본도 열심히 했죠. 또 북한도 뜁니다. 북한은 1962년 지금 영변에 소련에서 갖고 온 IRT 2000 연구용 원자를 도입해서 영변에 북한판 원자력 연구소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오브닌스크 원전 준공할 때 김일성도 갔었어요. 일본도 열심히 했죠. 일본은 1966년 도카이무라, 우리 한국 발음으로는 동해촌, 동해의 마을이죠. 그 동네에다가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짓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1년 4.19로 하야하고 60년 4.19로 하야하고 61년에 박정희가 5.16으로 집권하는데, 그 박정희가 원자력에 또 도전을 해서 일본보다 11년 늦은 1977년 고리 1호기를 최초로 상업용 원전으로 준공을 합니다. 한국은 일본보다 늦었습니다. 워낙 기술력이 딸렸으니까. 그런데 1980년대에 전두환이 집권하면서 미국의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줄여서 CE라고 하죠. 그 기술을 토대로 원전 기술 국산을 시도합니다. 성공하죠. 그래서 노태우 정부를 지나서 김현상 정부 때인 1995년 영광 3, 4호기를 KSMP라고 하는, 지금 OPR 1000의 원 모델이라고 할까? 국산화된 원전을 지으면서 드디어 일본하고 견주고 프랑스와 견줄 수 있는 원자력 강국이 된 겁니다. 이 원자력 기술을 25년은 지나면 때려주고 있는 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생겼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국제정치를 잘하니까 미국이 원자력 기술 주겠다, 소련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우호국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 할 때 뛰어들어가고 일본하고 지금 막상막하로 갈 만큼 키워냈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도 백신은 스스로 개발 못했어요. 투자도 안 했고 프랑스도 안 했습니다. 스페인도 못했고 이탈리아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경쟁을 위해서 백신 기술을 풀겠다고 합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처럼 딱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이승만 싫어하고 원자력 싫어하는 문재인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이승만과. 지금 한국이 신약 분야나 바이오가 꽤 강해요. 황우석 씨가 문제 일으키겠지만 우리가 생명공학이 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딱 지금 덤벼들어 잡으면 됩니다. 더군다나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큰 대기업인 삼성바이오를 주가 무슨 문제로 꽉 얽어매놓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삼성은 굉장히 얽어매놓고 있어요. 물론 이제 SK는 많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에 할 겁니다. 이미 노바백스랑 계약한 것도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제정치 때문에 미국이 백신 기술을 풀어줄 때 이걸 딱 체크하고 오는 건 대통령입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국내 정치 다 하지만 국제정치만은 대통령이 독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통수권을 가지고 위대한 건데 이걸 잡아와야 돼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원전 경쟁력을 갖추게 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역량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줘야 됩니다. 백신 분야에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쿼드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백신 기술은 굉장히 빨리 발전할 겁니다.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해낼까요? 저는 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못 해내면 비난해야 됩니다. 원자력 기술을 좀 때려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했어 하고 강하게 비난해야 됩니다. 해낸다면 박수 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력 다시 생각해 보시오 라고 권유해야 됩니다. 국제정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 백신 국산한데 그 기회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했다. 잡아라 문재인. 이런 울림을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국민청원을 해도 좋고 지르셔야 됩니다. 5월 21일 가서 문재인 대통령 한미정상회담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